올해 2월로 기억하는데요. 러시아의 도시 상공에서 무려 4개의 달이 찍혀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일어나기는 힘든 현상이에요. 보름달이 뜰 때 보면 달이 의외로 굉장히 커 보입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사진을 찍어서 보면 안 커요. 도대체 이게 왜 이런 일이 있을까? 몇 가지 가설이 아직도 경쟁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알고 있어요. 예, 안녕하세요. 성균관대학교 물리학과 김범준입니다. 범준의 물리다 잊지 않고 찾아주신 모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여러분하고 이야기 나눌 주제는 자연이 만든 착시 현상입니다. 오늘 얘기를 시작하기 전에 한 가지 알려드릴 것이 있는데요. 바로 만화로 보는 과학을 보다 책이 새로 나왔습니다. 보통 만화라고 하면 아이들을 위한 책으로 생각하시는데요. 이 책은 성인들도 재밌게 볼 수 있는 아주 흥미로운 책입니다. 그 물리학에 대한 부분을 제가 감수하면서 느꼈던 건데요. 과학의 내용을 글의 형태로만 보는 건 사실 쉽지 않은데 이미지의 형태로 이 작가분이 정말 흥미롭게 잘 표현해 주셔서 훨씬 쉽게 이해할 수 있는 형태로 책이 만들어졌다고 제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 책에 보면은 여러 캐릭터들이 나오는데요. 제가 누군지 아시겠습니까? 저는 이 사람입니다. 사실 이렇게까지 귀엽진 않은데 제가 마음에 들게 그려주셔서 정말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물리학에 관계된 부분도 상당히 들어있는데요. 딱 봐도 고양이 얘기가 있죠. 고양이를 높은 데서 떨어뜨리면 고양이가 공중에서 몸을 돌려서 내 발을 땅에 닿는 방식으로 떨어지는 아주 흥미로운 현상을 설명하는 부분인데요. 말로 설명하는 건 너무 어렵잖아요. 근데 이렇게 만화의 형태, 이미지의 형태로 이런 설명들이 있어서 여러분들이 훨씬 더 이 물리학의 내용을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릴게요. 만화로 보는 과학을 보다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 나눌 주제는 자연이 만든 착시 현상입니다. 처음 보여드릴 게 올해 2월로 기억하는데요. 러시아의 상트페테르스부르크 도시 상공에서 달 사진을 찍은 것이 공개됐는데요. 한 장의 사진 안에 무려 4개의 달이 찍혀 있습니다. 이런 현상을 파라셀레나 현상이라고 불러요. 파라라는 이 접두어는 옆이라는 뜻이고요. 셀레네는 그리스 신화에서 달의 여신 셀레네를 뜻해요. 그래서 달 옆에라고 번역할 수 있는 현상인데요. 말 그대로 달 옆에 또 다른 달이 등장하는 것을 뜻합니다. 우리말로는 환월 현상이라고도 부르고요. 영어로 재미있는 단어가 문닭이라고 불러요. 달의 강아지. 마치 주인을 졸졸 쫓아다니는 강아지처럼 달 옆에 또 다른 달이 함께 등장하는 것, 이거를 문닭이라고도 부릅니다. 전형적인 환월 현상의 이미지를 보시면 가운데 밝은 달이 보이고요. 왼쪽과 오른쪽에 상당한 각도를 두고 2개의 달이 보입니다. 그리고 이걸 환월 현상이라고 부르듯이 달 주변에 무언가 이렇게 둥그런 원 모습을 어렴풋하게 볼 수 있죠. 이게 굉장히 일어나기는 힘든 현상이에요. 먼저 대기 중에 아주 미세한 얼음 알갱이들이 떠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멀리서 온 달빛이 대기 중에 얼음 조각들을 통과하면서 특정한 각도로 빛을 굴절시켜요. 그 각도가 22도 정도로 알려져 있는데요. 이 전형적인 파라셀레나 현상에서는 원의 중심이 실제 달이 있는 위치고요. 양 옆에 각각 22도의 각도를 두고 2개의 달이 추가로 보이는 것, 그게 전형적인 환월 현상입니다. 올해 2월에 이 러시아에서 찍힌 환월 현상과 비교하시면 저는 사실 상당히 다른 모습이라고 생각했어요. 달을 우리 눈으로 볼 때 달의 시직경, 달의 크기가 몇 도 정도의 각도인지 알려져 있는데요. 이게 2분의 1도입니다. 각도로는 30분이라고 부르기도 하죠. 그런데 이 달의 이미지를 보시면 달 옆에 2번째, 3번째, 4번째 달까지의 각도가 언뜻 봐도 달 1개 정도의 크기밖에 되지 않아요. 아무리 크게 잡아도 1도 정도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근데 전형적인 환월 현상은 22도라는 것이 알려져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발견된 파라셀레나 현상이 그 전에 알려져 있던 환월 현상의 이미지하고는 아무래도 좀 차이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 솔직한 생각은 잘 모르겠어요. 이게 실제로 일어난 아주 독특한, 정말로 독특한 파라셀레나 현상일 가능성도 있고요.
혹은 눈으로는 이렇게 보이지 않았는데 카메라로 찍다 보니까 어떤 잔상 같은 효과로 이런 이미지가 찍혔다. 그런 가능성도 사실 있어서 정말로 이 도시에서 눈으로 봤을 때 사람들이 4개의 달을 봤을까라는 건 죄송하지만 확신은 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사실 어떤 천체가 있고 그 천체를 사진을 찍거나 할 때 두 번째, 세 번째 다른 이미지가 찍히는 거는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우리나라에서 부분일식이 2020년 6월 21일에 있었어요. 운전을 하고 있었을 때인데 제 주변에 있는 분들이 지금 막 부분일식이 일어났다라고 알려주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주변에 주차장에 차를 세웠습니다. 그리고는 먼저 부분일식을 어떻게 사진을 찍을까라고 고민하다가 제가 그냥 차 안에 굴러다니는 영수증 한 장을 손에 들고 영수증 위에 차에 있는 볼펜으로 구멍을 2개 뚫었어요. 그러면 여러분 아마 초등학교 때도 배운 바늘구멍 사진기 기억하시죠? 태양의 이미지가 작은 바늘구멍을 통과하면서 반대쪽에 이미지를 남깁니다. 그래서 구멍 뚫은 영수증, 그 다음에 밑에 구멍이 안 뚫린 판판한 영수증을 두고 구멍 뚫은 영수증을 통해서 부분일식이 일어나는 해 이미지를 아래쪽에 놓인 영수증에 투사하고 그걸 사진으로 찍어 본 적이 있습니다. 그게 여러분이 지금 보고 계시는 이미지가 바로 그겁니다. 언뜻 봐도 부분일식이 일어나고 있다는 걸 볼 수 있죠. 제가 이 사진을 찍은 다음에는 집에 갔어요. 그리고 집에서 또다시 찍은 부분일식 사진입니다. 작은 노란색의 태양의 이미지가 있잖아요. 이게 굉장히 흥미로운 현상인데요. 해가 밝잖아요. 그래서 해를 정면으로 놓고 사진을 찍으면 부분일식이 일어나는 해의 모습이 명확하게 찍히진 않아요. 그 오른쪽 위에 밝은 그게 해예요. 사진으로 찍으면 저거밖엔 사실 찍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카메라의 렌즈가 여러 렌즈가 중첩되어 있거든요. 정확히 초점이 맺히는 위치가 하나가 있고요. 밝은 태양의 위치죠. 거기 말고 다른 각도에서도 작은 이미지로 상이 맺힙니다. 그런데 보통은 우리가 이 작은 이미지를 보지 못해요. 굉장히 어둡기 때문이에요. 이 이미지는. 그런데 일식의 경우엔 너무나 밝은 해는 사진에 잘 찍히지 않고 두 번째 이미지, 다른 각도에 찍히는 어두운 해의 모습이 오히려 명확하게 찍히는 흥미로운 현상이 발생하는 거죠. 사실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린 이 파라셀레나 현상 같은 경우에도 원래 이미지가 있고 그 이미지로부터 적당한 각도를 두고 이미지가 맺히는 것이 가능한 것처럼 제가 부분일식 사진을 찍을 때도 거의 비슷한 원리를 이용해서 찍을 수 있었던 거죠. 자, 다음에 보여드릴 내용은 많은 사람들이 경험한 정말 흥미로운 현상이에요. 보름달이 뜰 때 보면 달이 의외로 굉장히 커 보입니다. 한편 보름달이 남쪽 하늘에 높게 떠 있는 자정 무렵에 달을 보시면 처음 뜨기 시작했던 저녁 무렵의 달보다는 높이 떠 있는 달은 작아 보입니다. 도대체 이게 왜 이런 일이 있을까? 아주 오래전부터 많은 과학자들, 학자들이 관심을 가졌던 문제예요. 심지어 기원전 4세기 때 아리스토텔레스도 이 고민을 한 기록이 남겨져 있더라고요. 그리고 지구 중심 체계를 완성한 프톨레마이오스도 이 고민을 한 거예요. 달이 뜰 때는 왜 커 보일까? 아리스토텔레스와 프톨레마이오스는 설명을 어떻게 했냐면 달이 뜰 때 보면 달 모습이 대기를 통과해서 우리 눈에 들어오잖아요. 그때 대기를 통과하면서 빛의 굴절로 인해서 달이 크게 보인다 라고 설명했습니다. 근데 사실 이거는 올바로 설명한 것은 아니에요. 달의 모습이 굴절될 수는 있어요. 지평선에서 조금 다른 각도에서 보이는 건 가능할 거예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달 크기 자체가 커지는 모습으로 보일 수는 없죠. 그런데 여러분도 하나 고민을 해보셔야 될 게 있는데요. 정말 달이 커 보이는 건지 아니면 우리 눈에만 그렇게 보이는 건지를 구별해야겠죠. 사실 여러분도 해볼 수 있는 간단한 실험이 있어요. 보름달이 뜰 때 카메라의 모든 설정을 고정한 상태에서 달의 모습을 찍으세요. 그리고 그날 밤 12시에 달이 남쪽 하늘에 높게 떠 있을 때 똑같은 카메라의 설정으로 달을 한 장 또 찍습니다. 그리고 두 사진을 비교해 보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눈에 착시일 뿐이다 혹은 실제로도 크게 되는 것이 맞다, 이 둘 중에 어떤 게 맞는지를 판별해 볼 수 있죠. 사진을 찍어서 비교하면 뜨는 달이나 하늘에 높게 떠 있는 달이나 똑같은 크기로 보인다는 걸 여러분의 카메라로도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건 분명한 착시라는 거죠. 이거를 카메라 없이도 확인해 볼 수도 있어요. 달이 뜰 때 이렇게 종이를 마세요.
이렇게 종이를 둥글게 만 다음에 이 비어있는 이 동그란 부분으로 달을 보시는 거예요. 달 말고 다른 물체들은 모두 가리는 겁니다. 지평선 근처에 있는 달을 한번 보시고 그 다음에 높이 떠 있는 달을 또 똑같은 모습으로 보시고 하시면 지평선 근처에 막 뜨는 달이라고 해도 딱히 더 크게 보이지는 않습니다. 지평선 근처에 뜨는 달이 커 보이는 건 물리학적인, 광학적인 현상이 아니라 우리 뇌의 착각이다 라는 건 분명합니다. 여기까지는 분명한데 우리 뇌가 왜 지평선 가까이에 있는 달은 크게 보는 걸까? 라는 건 사실 몇 가지 가설이 아직도 경쟁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알고 있어요. 그 첫 번째 설명은 뭐냐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달이 하늘 높이 떠 있을 때는 달 주변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무도 없고 빌딩도 없죠. 하지만 달이 지평선에서 떠오르기 시작할 땐 먼 산도 보이고 나무도 보이고 빌딩도 보이겠죠. 그래서 첫 번째 설명은 어떤 거냐면 저 멀리 산이 보이고 나무도 보이네. 그런데 달은 더 멀리 있는 것 같은데 저 정도 크기로 보인다면 실제 달은 우리가 눈에 직접 들어오는 이미지보다 더 크다고 우리 뇌가 판단을 하게 된다라는 것이 첫 번째 설명입니다. 우리가 크기를 알고 있는 익숙한 물체와 비교해서 착각을 만들어낸다라는 게 첫 번째 설명인 거죠. 또 다른 굉장히 흥미로운 설명도 있어요. 우리 뇌는 사실 하늘을 지구를 둘러싼 둥근 모습으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평평하게 본다는 거예요. 그럼 생각해 보세요. 머리 바로 위쪽은 거리가 가깝습니다. 멀리 있는 달은 우리 기준으로 보면 거리가 더 멀다고 뇌가 판단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멀리 있는 달인데 어느 정도 크기로 보이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 뇌가 똑같아요. 실제 달은 우리 눈에 보이는 것, 이미지보다 더 크다고 일종의 보정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두 가지 이유가 지평선 근처에 있는 달을 더 크게 느끼게 한다라는 주장을 뇌과학에서 설명하는 방식인데요. 둘 중에 어떤 게 맞는지는 사실은 저는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분명한 건 사진을 찍어서 보면 안 커요. 지평선에 가까운 달이 커 보이는 건 심리적인 효과고요. 실제 달이 클 때가 있어요. 지구를 기준으로 보면 달이 지구 주위를 공전해요. 그런데 달의 공전 궤도가 지구가 한가운데 있는 정확한 원은 아니에요. 약간 타원 궤도를 그리는 게 분명하죠. 그래서 지구에서 볼 때 달이 가장 가까운 위치에 있다가 한 바퀴 돌아서 다시 또 지구에서 볼 때 달이 가장 가까운 위치에 올 때까지의 시간, 그건 27.551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달의 모습이 보름달에서 다음 보름달까지 되는 시간, 그건 상망월이라고 부르는데요. 상망월은 27.551보다 조금 길어서 29.531이에요. 달에 관련된 주기가 두 개가 있는 거죠. 그럼 어떨 때 보름달을 크게 볼까요? 보름달 모습이면서도 지구와 가까운 곳에 달이 있어야 되죠. 그래서 29.531과 27.551이 갖고 있는 최소 공배수에 가까운 날, 우리 지구에서 본 달이 커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주기가 약 14개월 정도의 주기예요. 슈퍼문은 무려 14% 정도 달의 크기가 더 큽니다. 가까우니까 또 더 밝게 보이기도 하고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게 조금씩은 거리가 달라져서 2025년 11월 5일에는 그런 슈퍼문 중에도 특히 달이 지구와 가까워서 6년 만에 굉장히 큰 슈퍼문을 지구에서 관찰할 수 있었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자, 다음 설명드릴 착시가 아마 다들 들어보셨을 신기루 현상이에요. 신기루 현상의 가장 대표적인 게 사막에서 마실 물이 떨어져서 막 힘들게 걸어가는 분이 멀리를 보니까 사막 위에 물이 고여있는 호수를 보게 되는, 그걸 신기루라고 보통 부르죠. 신기루가 보통 일어날 때는 햇빛이 내려지니까 지면 가까이가 온도가 높고요. 지면으로부터 높이가 올라가면서 온도가 낮아집니다. 그러면 이 신기루가 어떻게 발생하는 거냐면, 예를 들어 낙타가 여기 서 있었다고 할까요? 이쪽에 있는 사람이 낙타를 봐요. 그럼 어떻게 이 낙타를 보게 되냐면, 낙타의 머리 쪽, 높은 쪽에서 출발한 빛이 이 사람에게 올 때 아래쪽에 온도가 뜨거운 부분의 공기를 통과하면서 굴절합니다. 그래서 낙타의 머리 쪽이 눈에 들어올 때는 이렇게 휘어진 각도로 이 사람 눈에 들어와요. 근데 이 사람은 이 각도,
왼쪽으로 이 낙타의 머리를 보잖아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이 사람이 보기엔 낙타의 머리가 지평선 아래에 있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즉 아래쪽이 기온이 높고 위로 갈수록 공기의 온도가 차가운 그런 상황에서 보이는 신기루는 뒤집힌 모양이 돼요. 그래서 낙타가 뒤집혀서 머리를 아래쪽으로 한 모습을 보는 게 보통의 신기루입니다. 자, 그러면 앞에서 목말라서 고생하는 사람이 사막 위에서 물을 보는 현상이 어떻게 일어나는지도 알 수 있죠. 하늘을 본 겁니다. 하늘의 빛이 사막의 지평면 근처의 뜨거운 공기 부분에서 굴절해서 다시 올라간 거예요. 그럼 이 분은 아래를 봐요. 사막 쪽을. 그런데 그 사막 쪽에 하늘의 푸른색이 비춰진 모습을 보는 거죠. 그분은 물을 본 게 아니라 굴절된 하늘을 본 겁니다. 자, 그러면 이런 일이 언제 자주 발생할지 여러분들 예상할 수 있죠. 먼저 평평한 지면이 있는 위치, 그리고 굉장히 햇빛이 뜨거워서 아래쪽 공기의 온도가 올라간 상황입니다. 당연히 사막, 그리고 여름날 도로 위에도 이런 현상이 있을 수 있죠. 다음에 여름에 여러분 운전하실 땐 한번 유심히 보세요. 먼 도로 위를 보면 마치 거기에 물이 있는 것처럼 착각하는 모습을 보실 수 있어요. 이때도 푸른 하늘이 뜨거운 공기를 통해서 굴절된 모습을 여러분이 보고 있다라고 여러분이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지금까지 설명드린 게 가장 익숙한 신기루 현상인데요. 또 다른 아주 독특한 신기루 현상이 있어요. 파타 모르가나 현상이라고 부릅니다. 이 파타가 이태리어래요. 파타가 영어로는 페어리입니다. 뭐라고 할까요? 요정이라고 할까요? 파타 모르가나를 직역하면 우리말로는 모르가나 요정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 모르가나가 영국의 아서 왕 신화 있잖아요. 아서 왕의 이복 누이래요. 그런데 이분이 일종의 마녀 혹은 마법사 같은 사람이래요. 공중에 성이 떠 있는 모습을 보여줘서 사람들을 혼동스럽게 만드는 독특한 마법의 능력이 있는 사람이었다고 해요. 자, 그래서 파타 모르가나 현상이 이 페어리 모르가나, 마법사 모르가나가 만들어내는 환상과 비슷합니다. 공중에 무언가가 떠 있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보면 유조선 같죠? 굉장히 큰 배가 글쎄 바다 위에 그냥 떠 있어요. 사실 이렇게 발생한 파타 모르가나 현상과 관계된 게 혹시 플라잉 더치맨이라는 얘기 들어보셨나요? 플라잉 더치맨이 뭐냐면 바다 위에 유령선이 떠다닌다라는 중세 때 선원들의 일종의 상상이라고 다들 생각한 거예요. 근데 이게 아마도 현대 과학자들은 파타 모르가나 현상을 선원들이 보면서 유령선이 공중에 떠 있는 것으로 생각한 것이 아닐까라고 믿습니다. 플라잉 더치맨 그리고 파타 모르가나 같은 현상이 왜 발생하는지도 현대 물리학자들은 어느 정도 이해하고 있는데요. 앞에서 사막에 호수물이 보이는 그런 신기루는 기억하시나요? 사막의 아래쪽 지평면 근처가 온도가 높아요. 그리고 위쪽이 온도가 차가운 공기의 온도 분포가 그럴 때입니다. 그런데 어떨 때는 이 온도 분포가 역전되는 것이 가능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아래쪽이 차갑고 위쪽이 공기의 온도가 높습니다. 그러면 높은 곳을 지나친 빛이 굴절되는 게 앞에서 신기루 현상 때 설명드렸잖아요. 그래서 파타 모르가나 현상이 발생할 때는 이쪽에 배가 있는 모습이 이쪽에 서 있는 사람의 눈으로 들어올 때 뜨거운 공기가 위쪽이잖아요. 위를 지나가면서 이렇게 굴절합니다. 그래서 이때는 뒤집힌 모습이 아니라 똑바로 선 모습을 이쪽에 서 있는 사람이 보게 돼요. 그래서 공중에 무언가가 떠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바로 이게 파타 모르가나 현상, 그리고 플라잉 더치맨에 관련된 뱃사람들의 믿음 같은 것에 관계된 광학적인 현상을 물리학자들이 요즘 이해하고 있는 방식입니다. 이거는 위신기루라고 불러요. 얘가 떠 있는 걸 얘기하는 거고요. 보통의 신기루는 뒤집힌 모습입니다. 둘이 현상은 비슷한데요. 공기의 온도 분포가 뒤집혔기 때문에 다른 형태로 우리가 신기루를 보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자연이 보여주는 착시 현상으로 소개해드릴 네 번째가 브로켄의 요괴라는 현상인데요. 이 브로켄은 독일에 있는 산 이름이래요. 이 산에 관계된 괴담 같은 게 있습니다. 4월 30일 혹은 5월 1일 날 브로켄산에 마녀들이 모여서 연회를 한다라는 상상이 있대요. 이 브로켄의 요괴라는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이 마녀들을 떠올린 것 같습니다. 브로켄의 요괴 이미지를 보시면 공통점이 있거든요.
먼저 어떨 때 많이 보이냐면 산 아래에서 올라가는 사람이 산 위를 볼 때 많이 발견돼요. 그리고 안개가 껴서 먼 곳이 투명하게 보이지 않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게 해가 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아래에서 위를 향해서 자기 앞을 걸어가는 사람이 어떤 모습을 보게 되는지를 이 브로켄의 요괴 사진에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앞에 걸어가는 사람의 머리 뒤쪽으로 해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안개가 짙게 껴서 햇빛이 이렇게 퍼질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해물이라고 하죠. 이 사람의 머리 둘레로 둥근 모습에 빗살이 생깁니다. 그리고 이게 안개가 물방울이잖아요. 그래서 물방울을 지나가는 빛이 마치 무지개처럼 빛의 파장에 따라서 굴절률이 달라서 이렇게 색깔이 빨주노초 파남버처럼도 나오거든요. 그래서 앞에 걸어가는 사람의 머리를 보면 그 사람의 머리 둘레에 무지갯빛으로 둥근 테두리를 보게 되는 거죠. 근데 기억하시겠지만 지금 굉장히 안개가 잔뜩 낀 상황이에요. 그래서 아래쪽에서 앞에 있는 사람을 보면은 머리 부분은 햇빛이 밝으니까 보이는데 다리 부분은 당연히 안 보입니다. 안개 때문에. 그럼 아래쪽에서 위에 있는 사람을 이 관찰자가 보면 어떻게 보이냐면 당연히 이런 사진처럼 보게 되는 거죠. 어렴풋하게 사람의 그림자가 있고 그 사람의 그림자가 마치 공중에 떠 있는 듯한 그런 모습을 볼 수밖에 없는 거죠. 굉장히 흔하게 발견되는 이미지고요. 과학적으로 얼마든지 이해할 수 있는 현상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오늘 여러분과 함께 자연이 만든 착시 현상에 대한 말씀을 드렸는데요. 저와 같은 과학자들은 아무리 이렇게 신기한 모습이라도 실제로 이걸 관찰하고 사진으로도 찍을 수 있다면 이런 것들이 물리학의 원리를 위배하지는 않는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뭐 브로켄의 요괴도 그렇고요. 파라셀레나 현상도 그렇고요. 신기루 현상도 그렇고요. 현대의 물리학자들은 그래도 어느 정도는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자연이 만들어낸 착시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눠봤습니다. 즐겁게 보셨기를 바라고요. 더 좋은 콘텐츠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